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유옥희.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마음이 먼저 알고 부산하게 움직인다. 때로는 가득 차기도 하고 때로는 텅 비기도 하는 것이 영락없는 가을이 앉아있다. 이런 날 보는 연극이라면 더없이 행복하리라. 봉산 문화회관에서 하는 연극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를 보러 가자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한 걸음에 달려온 친구의 마음에도 그리움이 가득하다는 걸 단번에 알았다. 연극 제목부터 가슴을 울컥하게 한다. 얼마나 힘들고 힘들면, 아니 얼마나 절박했으면 눈먼 아비에게조차 길을 물었을까. 누군가 그런다.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물었으니 뭘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도 그럴 수밖에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극이 시작되었다. 친구와 나는 무대에서 제법 가까운 앞자리에 앉았다. 무대 한가운데 판잣집이 있고 오른쪽에는 흔히 감추고 싶은 변소가 버젓이 드러나 있다. 다소 민망한 곳인데도 이 연극에서는 우스꽝스럽게 연출하여 오히려 정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장면이 바뀔 때면 변소 자리가 나무 그네가 있는 곳이 되기도 한다. 집 너머로는 가을나무 한 그루가 담벼락을 기웃거리고 섰다. 나뭇잎을 지붕 위로 떨어뜨리며 온 몸과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였다. 등장인물들이 보인다. 구수한 경주 사투리를 걸쭉하게 내뱉는다. 이 연극의 작 연출을 맡은 손기호 씨는 4살 된 아들이 간혹 자폐 같은 증세로 병원을 다녔다고 한다. 그때 한 방송 다큐멘터리 사연을 보면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내 자식은 과연 누구며 어디서 와서 왜 나랑 인연이 되었을까? 아비가 아비를 낳고 그 아비가 또 아비를 낳는 끊임없이 이어오는 핏줄. 그 속에 숨어있는 생명의 근원은 무엇일까 질문하기 시작했다. 어릴 때 고향 어른들께 들었던 붓들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글을 써서 무대에 올렸다.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연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아픔이 묻었기에 대본이 더욱 절실하지 않았을까. 공연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경주 강동면 유금리에 사는 소아 암을 앓는 선호는 가난하지만 소박한 부모와 함께 살아간다. 글자는 물론 시계도 볼 줄 모르는 정신지체 아빠 이출식. 어릴 때 소가 들이박아서 한쪽 팔다리를 못 쓰는 신체장애 엄마 김붓들. 유일하게 온전하고 건강했던 누나 선양은 물에 빠져 죽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집 주위를 맴돌고 있다. 선호는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축구 선수 꿈을 키운다. 등장인물 모두가 하나같이 결함투성이다. 생활 능력이 없는 이들을 보살펴주던 형님 내외도 살기가 힘들어지자 얼마의 돈이 든 통장을 주면서 선호는 수술을 해도 안 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무식한 엄마는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호를 데리고 대구 병원으로 간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모자를 데리고 마을 교회로 간다. 언젠가 자신의 손을 잡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목사의 말을 떠올리며 병원 다녀올 동안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사 먹으라고 준 돈을 헌금함에 모두 넣고 기도한다. 아버지, 우리 선호 살려주이소. 순박한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절규에 가깝다. 모자는 대구로 떠나고 아버지는 홀로 남는다.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딸 선양의 사진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더듬더듬 기도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다. 살려주이소. 그리고 농약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는 그는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아버지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그저 속세의 잣대로 비춰진 모습일 뿐이었다.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유일한 능력을 다한 그를 과연 우리는 모자라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거룩한 죽음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죽은 아비의 얼굴 위로 딸 선양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딸은 더 이상 구천을 맴돌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아비는 아비로서의 할 일을 다 한 사람이다. 삶의 절박함과 비극 속에서 웃음과 소박한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연극이다. 가슴 먹먹한 사연을 그저 울고 있게만 하지 않는, 그래서 차라리 더 아팠다. 아파서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돌아서게 만든 연극이었다. 우리 이웃의 하층민 삶의 표본을 보여준 그들을 보며 내 삶을 들여다본다. 내밀한 그곳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선호의 손톱을 깎아주며 행복해하던 아버지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세상은 있는 자를 향해 있다. 그들은 산 속에 숨어도 빛을 발하지만 힘없고 없는 자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소리쳐도 귀 기울여주는 이도 알아주는 이도 하나 없다. 그저 그들끼리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수밖에. 그러나 그들에겐 그들만의 행복이 있다. 삶은 그런 것이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고, 금방이라도 지쳐 주저앉을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되풀이 장소로 335 가고 있다. 가게 유리문 안쪽에 환하게 웃는 그들이 보인다. 그런데 난 온 마음을 다해 집으로 왔다. 뒤로 한 채운 마음을 다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혹여 말이라도 내놓게 되면 그것이 희석될까 봐.